안전검사 합격 표시 및 표시 방법에 있어서 안전검사 합격 증명서에 안전검사 대상 기계명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할 항목 5가지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죠. 자, 여기도 우리가 개요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안전검사 합격 증명서 이것이 무엇인가 살펴보죠. 고용노동부 장관이 규정에 따라 안전검사에 합격한 사업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안전검사 합격 증명서를 발급해야 된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규정한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안전검사 합격 증명서를 이렇게 발급한다. 그래서 이것을 발급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발급한다. 자, 안전검사 합격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그 증명서를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에 붙여야 한다. 부착해야 된다. 그래서 발급받으면은 이것을 어떻게 됩니까? 발급하면은 안전검사 대상 기계, 안전검사 대상 기계에다가 부착을 해라. 부착을 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안전검사 합격 증명서, 즉 기계명을 제한 나머지 기재할 사항 5가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은 도표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한번 살펴보죠. 자, 합격 표지가 있습니다. 합격 표시. 합격 표시가 있습니다. 합격 표시. 자, 합격 표시는 어떤 것을 우리가 쓸 수 있죠. 검사 대상 유예 이용 기계명. 기계명을 제외하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것이 뭐가 있죠? 신청인. 신청인이 제시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형식 번호. 형식 번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합격 번호. 합격 번호. 그 다음에 유효기간. 검사 유효기간 있겠죠? 유효기간. 자, 그 다음에 검사원.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제시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시 방법이 있어요. 표시 방법. 표시 방법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하나 살펴보죠. 신청인은 사용자의 명칭 상호명을 적는다. 그래서 신청. 여기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하지 말고 시간을 전략해서 이 신청인은 뭐죠? 사용자의 명칭 상호. 사용자의 명칭이나 상호를 적는다는 거. 표시 방법. 두 번째 표시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형식 번호 나누는 검사 대상 유효 이용기구를 특정하는 형식 번호나 기호 등을 적으며 설치 장소에 필요한 경우 적는다. 그래서 형식 번호나 기호 등을 적는다. 검사 대상. 검사 대상 뭐죠? 유해 이용 기계입니다. 유해 이용 기계에 대한 형식 번호를 사용하고, 합격 번호는 안전검사 합격 증명서를 번호로 적는다. 합격 증명서. 번호로 부여한 번호 부여. 합격 증명서를. 그 다음에 합격 연도, 그 다음에 검사기간 구분, 지역, 이런 것이 거기에 들어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합격 연원일과 효력 만료일. 그래서 합격 연월일. 그 다음에 효력 연월일. 이것을 적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합격 표시 규격은 거기에 나와 있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합격 표시 유해염 등의 부착 인쇄 등에 한다는 거. 합격 표시 부착한다고 그랬죠 아까. 그 다음에 검사 연도 등에 따라 색상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색상을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사출 성형기의 위험 요인, 방어 조치, 금연 교체 시 작업 안정에서 사출 성형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사출 성형기. 자, 사출 성형기는 우리가 플라스틱 제품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위험 요인, 그 다음에 방어 조치, 그 다음에 작업 안정, 금형 교체 시 작업 안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업 안전. 자, 여기도 한번 살펴보죠. 먼저 이제 개요가 거기에 있습니다. 개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기준의 규칙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출성기 사고 원인과 상세한 방어조치 기준, 안전점검 및 안전상 주의점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으로 목적을 한다. 그래서 이것을 정한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나죠. 안전사고. 특히 사출이라는 것은 이렇게 희타를 가열하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수지를 역류시키고 그로 인해서 금형에다가 그 수지를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인젝션하죠. 인젝션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그것을 냉각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 사출 성형기죠. 자, 그러면 이런 희타를 가열하기 때문에 화상이나 또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이 내포되어 있죠. 이제 그런 것을 여러분들 연상하시면 됩니다. 연상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사출 성형기. 성형기의 위험요인 방어조치. 자,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요인과 그 다음에 방어조치에 대해서 살펴보죠. 방어조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가 있죠? 작업자 위치에서 이동 형판 및 금형 사이 협착. 이동 형판과 그 다음에 금형 사이 협착이 발생할 수 있다. 협착. 자, 우리가 사출은 어떻게 되죠? 고정 형판이 있고 이동 형판이 있고 그렇죠. 거기에 벌어지면서 그 사출 그 수지에 제품을 우리가 이렇게 추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금형이 있으면 이거 금형이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것이 고정이라면은 고정 금형이라면은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가 벌어지겠죠? 이 공간이 벌어지면은 그때 부품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혹은 뭐 치출 로봇이 이것을 위에서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죠. 자, 코어 및 이젝터 기구의 협착. 그래서 협착이 있다. 여기도 코어와 이젝터. 그 다음에 이젝터에 어떤 협착이 있을 수 있다. 코어와 이젝터. 뒤쪽이 되겠죠. 금형 뒤쪽. 고야가 고정이니까 이쪽이 있겠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젝터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역융수지가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거죠. 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력에 의한 낙하로 형판 금형 사이의 협착. 중력의 낙하에서 또한 협착이 발생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체 접근이 가능한 금형 형판 사이 협착. 신체 접근에 의해서 금형과 그 다음에 형판에 따른 협착이 있을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출성기 뒤쪽에서 이동하는 형판 금속의 협착. 사출성기 뒤쪽. 사출성형기 뒤쪽에서 또한 협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동 형판 금형 사이 협착. 다중 사출성기 형판들의 협착. 다중 사출성기에 또한 형판에서 형판들 사이에서 협착이 발생할 수 있다. 전부 협착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송급장치, 치출장치에 움직이는 위험한 부위들. 그래서 송급장치와 치출장치.
거기에 위험한 부위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래서 접근이 필요하면 두 개의 위치를 감지하는 센서. 센서를 연동하고 교체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제가 위험 요인만 지금 말씀을 드는데 방어 장치는 그 밑에 하단에다 이렇게 번호별로 다 거기에 부여되어 있죠. 여러분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험 표면상에서 하상. 고험 표면. 고험 표면에서 하상.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시타가 가야하기 때문에 80도 이상의 고온 부위는 불시 접촉을 예방하기 위한 가드나 단열재를 설치한다. 이럴 때는 가드나 단열재를 설치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금형 교체 시 안전 작업이다. 금형 교체 시 안전 작업. 교체 시 안전 작업에 대해서 살펴보죠. 안전 작업. 자, 거기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형 교체 전, 금형 교체 전이 있고, 거기에 보면 이제 금형 교체 전 있죠. 그래서 상부형판을 최고로 상승시킨 위치에서 받침대 갯목으로 받쳐야 된다. 그래서 받침대 갯목을 받쳐야 한다. 받침대. 갯목을 받쳐야 된다. 이거는 상하 이렇게 우리가 사출에는 행형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출 성형기가 있고 그 다음에 상하로 이렇게 움직이는 사출 성형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상하로 움직이는 사출 성형기입니다. 배출 메커니즘에 접근하기 전에 배출 메커니즘 전원을 차단한다. 그 다음에 전원을 차단하고 핵심 용어만 쓰겠습니다. 무거운 금형을 해체하고 설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양중 설비를 설치한다. 양중 설비. 금형 교체 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금형 설치 과정임을 알리는 표식을 기계에 제어비한다. 해서 설치 표지판, 표지판을 부착하라. 자, 다음은 가드 연동장치의 사용 상태에서 금형 교체. 가드 연동장치. 가드나 연동장치. 연동장치의 사용 상태. 사용 상태에 따라서 금형을 교체하는 방법. 자, 거기도 몇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금형구역의 사출성의 안전장치 기능을 먼저 확인하는 안전장치. 안전장치 기능을 확인하고 어떤 신체적 작업이 형편사에 필요하다면 비상전기장치를 사용한다. 비상전기. 신체적 작업이 필요하면은 작업이 필요하는 것은 이번이었지. 비상전기 장치를 사용하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가드나 열린 상태, 형편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면 사출성의 제어부에 적절한 무효화 장치를 포함시킨다. 무효화 장치. 제어부에 무효화 장치. 자, 무효화 장치는 뭐냐면은 초운동입니다. 초운동. 탁탁탁 이렇게 순간순간 스위치를 누르면 움직이게끔 해주는 거. 동력이나 프레스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면 기계는 전원을 차단하고 에너지를 방출시킨다. 동력을 해당한 것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진행하라는 거죠. 자, 다음은 가드 연동 장치 제거 장치에서 금형 교체. 가드 연동 장치 제거. 장치 제거에서 금형 교체입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있는가 살펴보죠. 전원을 차단하고 전향된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래서 여기도 에너지 방출입니다. 전원 차단하고 에너지를 방출한다.
여기서 에너지는 전원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잠금식 모드 선택기로 사용한다. 모드 선택기를 사용한다. 자, 다음 네 번째입니다. 금형 교체 후 월간 유지 관리 리스트를 점검 수행한다. 월간 유지 관리 리스트 수행하는 거. 기계적 구속 수단이 올바르게 조정되는지 확인한다. 구속 확인. 작업자는 사출성계 생산하기 전에 동작 점검을 별도로 시행한다. 점검 실시.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출에 관련된 방호 장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험 요인, 방호 장치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기계 설비 제어 시 시각적 표시장치 종류와 시각적 표시장치와 청각적 표시장치 비교하시오.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시각적 표시장치. 장치의 종류. 종류와 또한 청각적 표시장치. 청각적 표시장치와 비교 하라고 그랬죠. 표시장치와 비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우리가 계열을 살펴보면은 주로 이제 우리가 최근에 모든 기계에 어떤 그 제어하는 그런 판넬, 모니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죠? 액정 표시장치로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액정 표시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자, 그래서 박형유 경량 및 저소비 전력을 표시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박형이고 그 다음에 아주 가볍고 또한 소비 전력이 적은 그런 어떤 표시장치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 이런 그 표시장치들은 어떤 면에 좋은 부분도 있지만은 안전사고 이런 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표시장치를 선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표시장치는 여기 있는 것처럼 시각적 표시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청각적 표시장치가 있죠. 그래서 시각적 표시장치가 어떤 것이 있는가 명칭 나열해 주시기 바라고. 명칭. 그 다음에 청각적 표시장치 명칭 나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각적 표시장치는 거기 있는 것처럼 수동형 표시장치, 능동형 표시장치가 있다. 자, 수동형 표시장치는 뭐가 있죠? 문자 심벌이 있고, 능동형 표시장치는 라이트, 그 다음에 디지털 개수형이 있고, 아날로그가 있고, 그 다음에 픽토리얼 묘사형이 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시각적 표시장치는 벨, 경적, 사이렌, 알람, 스피커 뭐 이런 것들이 시각적 표시장치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시각적 표시장치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하시기 바라고. 시각적 표시장치입니다. 방금도 제가 명칭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거기에 보면 정량적 표시장치가 있다. 정량적 표시장치가 있다. 정량적 표시장치는 또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하나는 정목동치명, 정목동치명이 있고, 하나는 뭐죠? 정동목형이 있다. 정침목 형이 있다는 거. 두 개로 이렇게 나눴다는 거. 그래서 눈금은 고정되어 있고 지침이 움직인다. 정목동치명은 눈금은 고정이고 그 다음 지침이 움직인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어떻게 되죠? 눈금은 이동이 되고, 고정이 되고, 움직이고, 이것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지침은 고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자, 정성적 표시장치가 있죠. 정성적. 정성적 표시장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거기에 있는 것처럼 온도, 압력, 속도, 온도, 압력, 속도, 여러 가지가 있죠. 등등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상태 표시기, 체계의 사항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거, 신호, 경고 등,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각적 표시장치와 청각적 표시장치 비교입니다. 비교를 살펴보죠. 거기 도표가 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청각적 표시장치와 그 다음에 시각적 표시장치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제가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메시지 경고가 간단하다. 시각적 표시장치는 메시지 경고 복잡하다. 자, 그 다음에 청각적은 메시지 경고 긴 시간적 사상이 요구된다. 시각적은 어떻게 됩니까? 메시지 경고 공간적 이치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수신자의 시각계통이 가부화인 경우, 수신자의 청각계통이 가부화인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비교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8가지가 이렇게 비교하게끔 되어 있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자, 다음은 공장 자동화, 자동화의 정의와 안전상의 장단점, 자동화 기계의 안정성,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공장 자동화, 자동화의 정의, 그 다음에 장단점, 그 다음에 안전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우리가 계열을 살펴봐야죠. 그래서 공장 자동화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동화 설비.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 어떻게 되죠? 자동화 시스템으로 다 돼 있죠. 수작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죠? 생산성이 향상이 된다. 생산성. 그 다음에 품질이 향상이 된다. 여러 가지니까. 그 다음에 인건비가 전략이 된다. 어떤 인건비가 전략이 되겠죠.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갔죠. 자, 먼저 거기에 설명하면 다음 갖다 쓰시기 바라고 제목 쓰시고, 첫 번째는 뭐죠? 자동화 설비 장점. 자, 장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24시간 연속 가동이 가능하다. 로봇을 중심으로 여기서는 설명했습니다. 계속 가동할 수가 있다. 생산 효율이 높다. 효율이 높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거기에 일정한 품질이 향상이 된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품질이 향상이 되고, 비용이 절감이 되고, 비용이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육체적 피로가 감소된다. 그렇죠? 사람이 수공하면 피로가 누적이 되죠. 그 다음에 안정성도 보장이 된다. 자, 이런 것이 전부 다 장점입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단점이 또 나와 있죠. 단점을 살펴보죠. 고액 설비 투자가 난다. 설비 투자가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인력 최소화의 한계가 있다. 인력의 한계가 있다. 무조건 인력을 우리가 줄일 수가 없죠. 기계가 있으면 그 기계를 유지 관리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공장 전체 무인화하기는 곤란하다. 제한이 있다. 전체를 우리가 자동화 시스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또한 유지 보수 관리가 필수다. 유지 보수가 필수적이고, 그 다음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기계가 계속 돌아가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돌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기계에 대한 안전대책. 안전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안전대책. 자, 안전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제어장치의 운전상태 점검 및 보완한다. 제어장치. 제어장치를 보완하라. 운전이나 또한 점검 및 보완을. 예리한 각이나 면을 극소화하고 동력 전달 부분의 틈이나 간격을 취소한다. 그래서 동력 전달. 틈을 최소화한다. 틈이 있으면 잘못 사고가 날 수가 있죠. 협착이 일어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물건이 떨어질 수도 있고 덮개로 덮어 불순물을 침투로 방지. 불순물 침투. 안전 시스템을 구비한다. 안전 시스템. 덮개라든가 이런 것을 구현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또 다수의 급정지 장치를 배치하고 그 다음에 고장 발생 방지 기능을 적용하고 안전 대책을 또한 수립하고 안전 유의사항을 설치한다. 이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개스킷 취급 시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비금속 개스킷의 인장 강도 저하에 따른 누설 원인입니다. 개스킷입니다. 개스킷. 그래서 주의사항, 취급 시 주의사항. 그 다음에 비금속 개스킷의 인장 강도 저하의 누설 원인. 누설 원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출제됐죠. 자, 여기도 우리가 살펴봤죠. 뭐 개스킷은 여러분들이 잘 알죠. 개스킷. 개스킷은 여러분들이 누수를 방지해서 우리가 프렌지라 그 사이에 이렇게 여러 가지 패드나 또한 가죽 뭐 이런 것을 거기에 사이에 삽입해서 누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스킷이죠.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언급해 주시기 바라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본론으로. 자, 누설원인. 그래서 개스킷 취급 시 주의사항 다음과 같다 쓰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주의사항을 살펴보죠. 주의사항. 취급 시 주의사항입니다. 자, 거기에 있는 것처럼 진동, 온도 변화, 압력 변화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진동이나 또한 온도, 압력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죠? 볼트 풀림이 발생할 수 있죠. 볼트 풀림. 그래서 볼트 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프링 와셔나 이런 것으로 조치를 해야 되죠. 세트 스크루나 이런 것으로 풀리지 않도록. 자, 유체 내압에 또한 볼트의 늘어남과 프렌지 변형으로 해서 프렌지 강도와 볼트의 강도를 재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내압에 의해서 또한 볼트의 어떤 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 강도나 변형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압력의 어떤 인장이 되고 또 그것이 축소가 되겠죠. 그러면 볼트 부분이 인장과 압축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온도 변화. 온도 변화에서 또한 생기죠. 팽창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개스킷 폭이 넓으니까 인장도 크면 파손이 잘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거기에 개스킷 내기 커 실링폭이 좋으면 개스킷 파손율이 높아진다. 뭐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 팽창 압력이 되기 때문에 수압에 의해서 파손 되는 것과 동일한 상태로 개스킷이 파손이 낸다. 그래서 팽창 압력. 이것은 뭐 여기하고 비슷한데 팽창 압력에 또한 여러 가지 개스킷의 파손이 될 수가 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자, 다음은 비금속 개스킷의 인장 강도. 개스킷의 인장 강도에 대해서 살펴보죠. 비금속 개스킷입니다. 인장 강도 저하에 따른 누설 원인입니다. 자, 여기도 한번 살펴보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되죠? 과도한 초입력이 한 압축 파괴, 압축 변형을 일으킨다. 그래서 파편화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압축 파괴와 그 다음에 압축 변형. 압축 변형에 의해서 뭐가 발생하느냐? 거기에 있는 것처럼 파편화 현상과 프렌지 접촉 윤활 매체가 묻어 있어 압축 파괴 현상이 쉽다. 그래서 파편화 현상. 파편화 현상이나 그 다음에 파괴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나눠준다는 거죠. 5개씩 압력을 받아서. 그 다음 배관의 열 변형. 배관의 열 변형에 의해서 또한 누설이 될 수 있다는 거. 열 변형 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화학적인 침식한 개습기 파손. 화학적인 침식. 침식에 의해서 또한 누설이 될 수 있다는 거. 자, 치급 부지. 치급 부지에 의해서 또한 누설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사출 설계, 위험 요인, 방어 조치, 금형 교체제 작업의 안전 이런 부분은 아까 뭐 앞에서 다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여러 가지 했던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안겨지 마시고 내용을 잘 파악해서 그걸 기억하도록 이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